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무조건 다 위축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좀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서는 좀 더 계속적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좀 더 활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건축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또 재건축이 또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 주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속도 내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이거를 이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슈가 이겁니다. 자, 1기 신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1기 신도시가 좀 두 개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파가 있고요. 그다음 재건축 파가 있는데, 자,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진짜 서로 팽팽하게 좀 막 싸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재건축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 이야기 한 것처럼요. 그래서 1기 신도시의 통합 재건축이 이제 시작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기 신도시가 일산, 분당, 평촌, 3번 중동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통합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일산이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강촌마을하고 백마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총 4단지가 예비 안전 진단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촌하고 백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산 내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일산 신도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백석 쪽이나 이쪽 라인들인데, 자, 이 국토교통부가 이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그다음에 제도화에 방한돼서 연구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목표가 약간 좀 24년도 완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24년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냐, 좀 더 빨리 좀 해달라고 좀 1기 신도시 쪽 하신 분들은 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는 게 이 플랜이 완성이 되기 전이라도 재건축 속도가 뭐 2년, 3년 만에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규제 완화가 좀 지연이 현재는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좀 완화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되는 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냉각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속도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저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뭐 아예 추진이 없어지거나 무산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지금에 대한 계획보다는 속도는 좀 더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속도 내는 거 서울로 가봤습니다. 서울로 보면요. 지금 이제 성동구의 서울숲 장미 아파트. 자, 장미 아파트가 많이 핫합니다. 지금 뭐 잠실 같은 경우도 장미 아파트가 좀 핫한데, 이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 장미 아파트가 22년도 9월 29일에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가구당 지금 평균 5억 원 정도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부담금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이익 환수분에서 대해서 5억 정도면 좀 상당히 좀 클 수 있겠죠. 가구당 평균 5억 정도 부담금을 내라 했는데, 자, 국토부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를 하고요. 이 완화 발표에 관련돼서 50%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원 정도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통보가 됐지만 어느 정도 좀 더 줄어들면서 수익성, 사업성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순차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형건설사 아파트가 2025년도 입주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숲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은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쪽 가볼게요. 은평 같은 경우에도 은평구 불광에 이제 미성 아파트 있습니다.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 안전 진단 점수가 D등급. 자, D등급에서 54.96점으로 이 적정성 검토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평구 현재 첫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탄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불광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가 이제 은평의 재건축에 이제 신호탄을 던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가 이제 통과됐다는 게 상당히 저는 큰 이제 점수를 좀 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미성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이제 추진하고 이제 통과될 수 있는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과거에 지금 한 3, 4년 전만 해도요, 이 안전진단 같은 게 워낙 지금 특히 제2차 정밀 안전 같은 경우서 지금 통과를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완화되고 좀 더 평가 항목을 좀 더 변동한 이후에 좀 통과된 단지들 하나하나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게 보고 있고요. 실제 뭐 2017년도, 2018년도만 해도 목동 뭐 6단지나 그다음에 저 방배동의 3호나 이쪽 라인을 제외하고는 뭐 2차까지 통과된 단지가 거의 전무할 정도 상당히 없었지만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향후에 이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에서 이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에서 40%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 구조 안정성 보면 우리가 철근 이 골조가 있죠. 골조에 대해서 평가 점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 평가 점수에서 상당히 다 워낙 튼튼하게 좀 잘 지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2차 정밀 안전에서 이 점수에서 많이 확보를 못 받다 보니까 통과를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비율을 30에서 40% 하향 조정.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점수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실시가 들어가서 자 그동안 2차 정밀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하다 보니까 깐깐하게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깐깐하게 보다 보니까 그만큼 통과가 좀 어려웠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요청이 들어갈 때만 이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재량 확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아도 좀 괜찮다. 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근데 목동도 볼게요. 목동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하고 녹동, 노원구 일대, 자, 어떤 1980년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동 6단지 같은 경우는 2차 정밀 안전진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2차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 D등급을 받아서 이미 통과를 한번 하긴 했고요. 나머지 단지들 보면요. 이 9단지, 11단지 같은 경우는 2차 정밀 안전진단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6단지 통과했어요. 2차 통과됐죠? 정밀안전 통과됐으니까 문제가 없죠. 자, 9단지하고 11단지는 2차 정밀안전 진단이 C등급. 자, D등급 조건부나 2등급이 나와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C등급 결국은 막혔다는 거죠. 자, 막혀다 보니까 나머지 목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1차 통과는 해놨습니다. 통과를 해놓고 2차 정밀안전 진단 신청 자체를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C등급 나와버리면 다시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간 것들이 다 후퇴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 계속적으로 2차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서류에 대해서 뭐 제출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서류 보완을 안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1차까지만 통과시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완화가 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2차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면 6단지에 이어서 다른 아파트 목동의 단지들도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될 수 있다. D등급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런 비중이 있다 보니까 목동 7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전용 66제곱 오목교역 바로 앞에 위치 좋죠. 제일 좋다고 좀 보고 있는데 자 4월 달에 17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4월 달 17억 거래가 됐고요. 요즘에 서울의 아파트 고가주택 뭐 10억 이상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거나 좀 어느 정도 좀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자 9월 달 실거래가가 19억 2,500만 원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대 심리가 재건축에 상당히 적용되고 특히 이 정밀 안전진단 2차 같은 경우에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쪽에 좀 더 눈을 돌리고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실거래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영등포로 넘어갈게 바로 오른쪽 이제 넘어가서 영등포로 넘어가는데 자, 영등포 여의도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가 D등급이 나왔고요. 여의도 모카 아파트 같은 경우도 50층, 그다음에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도 65층 공작 아파트 49층에 대해서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협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 여의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제가 뭐 지도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지적 편집도를 보면 상업지를 끼고 있거나 또는 아예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상업지를 끼고 있으면 용적률 같은 경우도 좀 더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공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49층이나 뭐 50층 같은 경우는 50층 되면 또 우리가 대피 시설 같은 게 또 보완이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보통 49층 많이 짓는데 자 15억 같은 과감하게 65층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협의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가양동 같은 가양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해서 안전진단 동의서를 접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빠르게 좀 진행하면 한남동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전용 59제곱미터도 5구 같은 경우에도 10월달 기준으로 10월 7일날 12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즉 22년도 대비했을 때 2억 5천만 원 상승했고요. 청담동 또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 9월 15일날 38억에 거래됐습니다. 자 6월달 3달 전만 해도 35억에 거래된 것들이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3억 원 정도가 더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대 부동산과 다르게 재건축 재개발 지역 아파트는 오히려 신고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도 이 지금 많이 진행이 빠른 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웃돈 주고 막 지금 사세요. 뭐 무조건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재건축 이제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나 또는 지금 2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 보면요. 아직까지 가격 영향이 오르긴 했겠지만 크게 영향 미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재건축 완화와 함께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좀 더 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 공략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좀 더 좋은 부분들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